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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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보험 설계사 이미지가 부정적이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설계사만 봐와서 그래요. 보험금을 못 받으셨어요? 보험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보험에 가입하셔서 그래요. 내 편에서 생각해주는 설계사, 저희 속된 말로 호구되기 싫잖아요. 정직한 사람을 만나세요. 자, 좋은 설계사, 정직한 설계사,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보험을 제작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양훈, 보험 테일러 김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줄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보장을 폭넓게 늘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게 해드릴까? 딱 이 세 가지만 늘 고민하는 암 간병 보험 전문가 한승진입니다. 오늘은 암과 관련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정말 폭넓은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승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넷째 큰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분에게 이제 보험을 해주신 설계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자문을 구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수령을 해야 돼? 이런 거를 물어보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주신 분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더 믿음이 가는 건 너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끔 믿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보답하러 나왔습니다. 임지연 전문가입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금인지 아세요? 지금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황금. 우리가 먹고 살려면 황금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이 아니라 보험료는 조금이거든요. 네, 당신의 보험료를 줄여드리는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김양훈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험 보장 분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험 보장 분석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매월 꼬박꼬박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제대로 든 거 맞아?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나셔도 정작 아플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암이란 건 갑자기 찾아오죠. 자, 암 걸리셔서 나 암보험 들었는데 5천만 원 받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장을 아예 못 받으시거나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보험 가입하시고 많이들 후회하세요. 근데 이런 상황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장 분석 미리 한 번만 받아보시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1년이면 벌써 240, 300만 원 돈, 10년, 20년이면 거의 5천만 원, 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좋은 차를 하나를 사요. 근데 이걸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하물며 5만 원짜리 후라이팬을 사는 데에도 브랜드가 어디가 좋은지 장점, 단점 다 따져보기도 하고 인터넷 최저가도 뒤져가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 수천만 원의 보험 상품은 그냥 가입하신다는 거예요. 예, 신중하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보장 분석의 필요성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이 기회에 보장 분석 한 번만 미리 받아보시라는 말, 예, 그러면은 좀 좋으시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이 설계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교육도 받으시고 시험도 통과해서 설계사가 되신 분들인데 그런데도 꼭 보장 분석을 받아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받으세요.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누구한테 보험을 좀 가입을 했는지. 제가 고객님을 처음 만날 때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 누구한테 가입하셨어요? 라고 하면 8, 90% 거의 대부분 뭐 가족, 친척, 또 주변 지인이 뭐 일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면 좀 안 되는 게요. 보험은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취업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입사를 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에요. 그만큼 전문성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가족한테 가입 안 했는데 나는 굉장히 오래 일한 설계사한테 가입했어. 이러면서 안심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오해일 수 있는 게요. 오래 일한 부분들, 뭐 20년, 30년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네, 맞습니다. 물론 베테랑이시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습관대로 시대가 변해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보험을 판매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뭐 훌륭하시고 본받으실 만한 설계사분들이 많긴 많지만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나서 보장 분석을 할 때 느끼는 점은 왜 보험을 이런 식으로 가입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계사분들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크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를 잘 모르는 설계사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분이 과연 전문성 있는 좋은 설계사인지 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차이점이 어떤 데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어떤 보험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떤 전문성을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딱 3가지 조건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준은요. 일단은 설계사가 말할 때 쉬워야 됩니다. 어렵게 말하는 설계사는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고객님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느끼게 할 줄 알아야 전문성이 있는 설계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내 상황과 필요에 딱 맞게 설계를 하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뭐 가족력, 병력은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고 어떤 것들은 덜어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입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좀 정확하게 제안까지 드릴 때 좀 전문성 있지 않고 마치 그거 도와줘 언니 이러면서 실적을 채우려고 가입을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좋대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은 꼭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거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확실하게 좀 거절하실 수도 있으셔야 될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거는 없어요. 다 득과 실이 공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맞춤 수트를 입듯이 내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가족 구성원, 뭐 가정 환경, 병력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을 할 줄 알아야 전문성 있는 설계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고 그냥 가입하게 되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끼워 넣듯이
보장이 막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보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다거나 따로 노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많이 납입하고 있는데 그만큼 충분한 담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 고객님의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맞춤형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좋은 설계사의 조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잘 설명을 하는지, 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상황에 맞도록 설계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은 또 어떤 조건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사실 매달 보험 상품은 계속 나와요. 업계의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상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벤트성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일을 하기 전에 나왔던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고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설계사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 고객님들께서 바로 알기가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넘쳐나는데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보셔도 그 수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그 공부를 해보시면 이 설계사를 보는 안목들이 생기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 설계사가 당연히 알아서 해주겠지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를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좀 해보는 그런 노력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도 고객님들도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같은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에 따라서 영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같은 김치찌개집이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설계사와 그렇지 않은 설계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요, 설계사의 경력뿐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 프로의식이 있나, 그리고 어떤 신뢰성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좋습니다. 좋은 설계사의 세 번째 조건에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보장 분석을 받게 되면은 이어지는 게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잖아요. 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거예요. 실손 의료비입니다. 자,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낸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보험이다.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건강보험이 커버해주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입원을 하거나 수술 같은 큰 치료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이런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을 실비보험에서 채워주게 됩니다. 나의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그 보험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보험으로 실손보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보험, 어떤 보험들을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확인해 봐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걸렸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에요. 치료를 받던 안 받던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진단비의 주 목적은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 혹은 요양이나 치료를 위해 쓰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때 생활비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진단비는 충분히 많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보시면요. 이 자료는 지금 2021년, 22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먼저 왼쪽 21년도 통계에서 보면 남녀 둘 다 1위는 암이고요. 2위 심장질환입니다. 자, 3위, 4위는 남녀가 살짝 다르지만 그 뇌혈관 질환과 폐렴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22년 통계에서는 코로나가 3위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니까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3위는 남자 폐렴, 여자 뇌혈관 질환이죠. 자, 보다시피 사망 원인 탑4 안에 이 3대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좀 유명하신 분이 나올 거예요. 자, 1년에 한 9천 건에서 10,000건 정도 부검을 하신다고 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마지막은 암, 뇌,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거라고 해요. 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5명 중에 3명, 4명은 이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보험료만 내고 한 번도 뭐 혜택을 못 받았네 이러면서 농담처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3대 진단비는 받을 확률이 높아서 충분히 챙겨두신다면 오히려 내가 낸 보험료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좀 크게 가지고 가시면 좋고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특약입니다. 네, 실비에 이어서 리모델링 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3대 진단비입니다. 우리가 암이나 뇌, 심장 질병과 같은 이런 3대 질병에 있어서는 확률적으로 이 병을 진단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술비 특약인데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보험이 종료가 됩니다. 네, 수술비는 할 때마다 매번 받을 수가 있어서 진단비가 사라졌을 때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실비에서 다 보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실비는 어쨌거나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내가 낸 의료비 안에서 돈을 일정 부분 받는 거고 그리고 좀 단점이 있다면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한도가 존재를 합니다. 보통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요 5천만 원 한도가 되고요. 통원으로는 가입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대 25만 원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100만 원 만약에 통원으로 치료 금액이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만약 100만 원 치료비가 나왔는데 통원으로 했다. 그럼 25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수술비 특약에서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손 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정도가요. 우리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주요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사망이나 후유장애, 치매, 간병 등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쁜 특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 대비 비효율적인 특약이 있을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누구한테는 안 할 수 있는데요. 나한테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 사이즈는 100 사이즈를 입는데 90 사이즈나 110 사이즈를 샀다. 이러면 못 입고 결국 버려지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우선이 되어야 될 그 것들은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을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크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실손의료비, 그다음에 3대 진단비, 수술비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이외에 비효율적인 특약들을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수술비까지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보험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두 번째에서는 3대 진단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단비를 조정할 때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서 진단비를 결정해야 할까요? 네, 보험은 확률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보험료를 냈는데 혜택을 받아야겠죠. 아까 말한 대로요. 병원 갔다가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못 준다 이러면 세상 억울하죠. 아마 억장이 무너집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보장 범위 때문인데요. 딱 정해드리면요. 보장 범위는 무조건 넓을수록 좋습니다. 자, 암을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에 걸렸다. 근데 돈을 6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아는 누구는 똑같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생식기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약관을 보면 뭐 무슨 암 진단비 이런 식으로 근거가 붙는 담보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받는 유사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대장전막 내암까지 이 유사암에 포함시키는 보험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뇌질환을 살펴보면요. 자,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해요. 자, 중풍 같은 심한 병에 걸리셨는데 말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험금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뇌출혈 진단비에만 가지고 그 진단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어느 날 뭐 어지러움증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환자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약 한 달째 지어드릴 테니까 푹 쉬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I67 기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뇌출혈이 와서 생사가 오고 가는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이 와야 2천만 원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나요? 아니면 그 약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식단을 고쳐가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에 걸리셨을 때 2천만 원을 받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네, 이게 바로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를 그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인 게요. 급성심근경색에만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심장마비가 와서 욱하고 쓰러질 때까지 그 상황이 와야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더 넓은 범위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심장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게 좀 중요하고, 요즘은 좀 더 확대된 심장 질환 그 특약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황이 여유가 되신다면 좀 체크하셔가지고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진단비 담보에 대해서 팁도 주셨는데요. 이 보장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보장 분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은 하셨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니까 가입을 하셨겠죠. 근데 너무 잘 몰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보장 분석 꼭 한번 받아보세요. 최소한 내가 헛돈 나가는 거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 있는 설계사를 만나서 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보험은 로또처럼 일확천금 받자고 가입하는 거 아니죠. 저축 재테크도 아닙니다. 결국은 보험은 소비 지출이거든요. 자, 지출되는 돈. 그래도 같은 돈이라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한테 맞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은요, 단순히 보험료만 줄여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을 좀 강화하고 불필요한 담보들을 덜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특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상포진, 통풍, 충수염, 막 독감 등등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 보면 이제 과도하게 보험료를 좀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은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보험으로 짜잘하게 이득 보려고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몇십만 원, 몇만 원 못 받는다고 경제적 위험은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의 본질, 가입의 목적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은 이제 건강한 입장이다 보니까 보험금 타본 적도 없고 이게 보험이 필요한 게 맞나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젠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건강하던 몸은 쇠약해질 거고요. 정말 아픈 날이 오면, 아픈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든 보험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뭐 보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안일한 사고로 인해서 내 자식, 내 가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경제적인 부분들은요 다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승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핫한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는 금전적 여유만 있다면 암은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몇 년만 더 있으면 암은 완전히 극복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가능하리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부작용은 현저히 적으면서 치료 효과는 몇 배나 더 높은 다양한 신기술 치료 그리고 항암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상당히 많죠.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치료 효과도 장담하지 못했고요. 많이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탈모, 구토, 복통, 피부 질환, 면역력 저하, 체온 이상, 각 장기의 기능 저하 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항암제는 적군, 아군, 다시 말해서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가리지 않고 눈 가리고 막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정상세포, 면역세포까지 모두 사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기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에다가 방사선을 쬐는 건데 방사선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그 몸속에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는 길목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까지도 파괴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이 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도 엄청 많이 빠지고 또 피부 혈색도 없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도 하시고 또 경제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해서 부작용은 낮추고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 치료 기간을 아주 많이 단축시켜주는 항암제나 여러 가지 치료가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시면 이제 뉴스에 나왔죠. 작년에 전립선암만 시범적으로 치료를 했던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우는 중입자 치료가 생존율이 낮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간암, 췌장암, 폐암에도 적용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 중입자 치료로 작년 한 해 동안만 270명의 전립선 암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그 간암이 재발한 여성분께서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편했다고 하시는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치료 시간도 채 5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 췌장암은 6,500만 원, 폐암, 간암은 7,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키트루다와 같은 유명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천만 원, 7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들었었을 때는 암에 걸리면은 국가에서 좀 혜택을 많이 줘서 비용이 생각보다 안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주신 이 중입자 치료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95%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의 단점은 비급여,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싼 치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작용이 심한 1세대 항암제만 거의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실손보험이 있어서 괜찮아,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의 대부분은 통원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통원 한도가 20에서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싼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암 진단금이 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 진단금이 하도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좀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을 바라볼 때 생활비와 치료비 이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에 걸려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 평소에 꾸준히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진단금이고요. 그런데 치료를 위한 보장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생활비로 써야 할 진단금을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경제에 악순환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치료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보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보장은 암 치료에 관련해서는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보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보장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인데요. 암 치료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보장입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한데 근데 또 끝판왕이라고 하시니까 오늘 설명을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네, 암에 걸리게 되면 받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치료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수술도 여러 종류가 있고 항암제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방사선 치료 또한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암 치료비와 관련된 보험 보장의 구성을 보면 암 수술비,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 표적 항암 치료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 항목마다 보장을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고 따로따로 가입을 해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암 주요 치료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그리고 암 최신 의료 기술 치료까지 암과 관련된 거의 모든 치료를 아우르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의 경우에서는 따로따로 우리가 보장을 좀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이번에 말씀 주신 암 주요 치료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가입해도 나머지를 좀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에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류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2가지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암 주요 치료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정액형과 비례형 이 2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준비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선 정액형부터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암과 관련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가입 금액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치료비를 진단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가입을 한 상황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암 진단을 받은 첫 해에 3,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암 치료가 진행이 된다면 또 3,000만 원을 받게 되는 보장이에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치료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5년 또는 10년 동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암 치료를 계속 진행받았다고 한다면 최대 3억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발이 되건 전이가 되건 상관없이 암과 관련된 치료가 진행이 된다면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계속 받는 암 진단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단금처럼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또 다른 비례형도 살펴보겠습니다. 비례형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로 비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과 관련된 치료를 진행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앞자리 숫자의 금액을 주는 보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치료비가 6,5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앞자리인 6,0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간암이나 폐암의 경우 7,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니까 7,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걸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5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더 좋은 건 5년 동안 매년 1억씩
최대 총 5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현재 존재하는 암 치료의 거의 대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으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 경제를 위협할 만한 큰 돈 들어가는 무서운 질병,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암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걸리는 아주 흔한 질병이면서도 아직까지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암 주요 치료비를 통해서 암 치료비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임지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이대혈관에 대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인사말을 할 때 저희 넷째 큰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뇌혈관 질환,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혈관 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전히 사망 원인가 1위가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 쪽에만 특화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뇌나 심장 쪽에서도 챙겼으면 좋겠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도 심하고 또 사망까지 이르기에 금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무서운 질병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뇌혈관 질환에 걸리는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이 많이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보험을. 근데 이때는 뇌졸중을 가지고 계셨을 때 뭐 63만 명 이렇게 해서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범위가 넓어졌죠. 이랬을 때 알고 봤더니 17만 명, 117만 명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는 넓은 범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발병이 됐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환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 걸리는 환자 수 자체도 많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뇌혈관 질환은 보통 언제 발생하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볼게요. 네, 뇌혈관 질환은 일단은 춥고 덥고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날 때 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게 저희 혈관도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피가 돌아다닐 때 갑자기 추워지면 얘네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환절기나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때, 이럴 때는 좀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거를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 체크도 좀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격한 온도차가 날 때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제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좀 더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발생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음주, 흡연,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게 항상 나라에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항상 잔소리하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더라도 조금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고 아니면은 내 환경상 이거를 끊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좀 운동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명확한 원인보다는 이제 평소의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치료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치료 건수도 지금 자료를 보게 되시면은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원도 그렇고 통원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1.8배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통원이 31배가 증가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입원보다는 통원이 더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여기 저희 두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치료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입원과 통원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통원의 증가율이 더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좀 보험도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뇌혈관 질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뇌혈관이랑 같이 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게 심장 질환이잖아요. 심장 질환은 좀 어떨까요? 네, 심장 질환은 가장 무서운 게요. 심장에 대해서 무리가 오고 나서 1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0분 안에 저희가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뇌 손상에서 이제 세포가 개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잘 챙기시려면은 심장 그리고 뇌에 대한 혈관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심장 질환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골든타임 10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심장 질환에 있어서 10분 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망률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망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사망률도 제가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1위가 암이 맞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심장질환, 그리고 3위에서 아까 저희 김양훈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순위권에 있기 때문에 사망률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장 질환에 있어서도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이대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봐야겠죠?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보험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넓은 범위를 준비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일단 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뇌치료를 가지고 있으신 것보다는 뇌졸중으로, 그리고 뇌졸중을 가지고 있으신 것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혼자서 증권을 본다라고 하면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보장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심장도 살펴봐야겠죠? 심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심장 쪽에서도 저희가 예전에는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까지만 준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해요. 이제는 심장질환이다. 그래서 혈관 쪽으로만 보장을 해주는 그 심장 쪽에 있는 보험 말고요. 심장 자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증권을 보시면은 허혈성 심장까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잘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맥을 잡아내는 의료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정맥일 때 바로 체크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실 때에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장의 경우에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도 충분히 넓은 범위이지만 이보다 더 넓은 범위가 있다고 하죠. 심장 자체, 요즘에는 부정맥에 대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게 되면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이대혈관 질환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간병 관련된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 간병 관련된 어떤 보험이나 보장들이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198일이 기록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출산율만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제는 간병이라는 그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중요 안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간병에 대한 보장을 보험으로 준비를 하려면 예전부터 사실 그 요양 등급 기준으로 하는 뭐 LTC 간병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매보험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도 이제 보험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보장보험이 굉장히 좀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 LTC 롱텀 케어라고 해가지고 요양 등급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정한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만 보장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 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1, 2등급 진단 시에만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양 등급 1, 2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치매라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치매를 보장을 해주고 치매 때 간병을 도와주는 이제 치매 간병보험들이 그 새롭게 이제 또 출시가 됐었는데 이 보험도 물론 이 치매라는 보장을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 있지만 또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치매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요양 등급 기준의 일단 그 뭐 간병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 치매를 포커스를 맞춘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장보험과 좀 협소하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다 아울러서 간병이라는 상황 자체를 보장을 해주는 이제 그 보험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이라는 그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보험은 간병인 상태에서 내가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은 간병인을 직접적으로 보내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간병인을 사용을 하고 그 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직까지 이 간병이라고 하면은 물론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들은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상담을 나가 보면은 간병보험 준비해야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막상 이거를 또 이제 가족이신 분들은 많이 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간병은 사실은 저는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병 상태가 되면은 사실 제일 많이 고생하고 제일 많이 또 그 걱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보험이 간병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 선생님들 현장에서 만나면은 이제는 이 간병 관련된 뭐 보험과 이 특약들이 옛날처럼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도 아직까지 내가 만약에 간병보험을 준비를 안 하셨거나 예전에 간병 관련된 어떠한 보험들을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보장 분석을 통해서 간병보험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가족 사랑에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